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판세가 많이 좀 깨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렇죠. 코로나19의 영향,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고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부동산도 생물이라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 판세를 잘 파악을 한다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판세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돈 벌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예요. 나사가 빠지면 기계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계가 멈출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때 판세에 맞춰가지고 잘 흐름을 타고 잘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된 거대한 판세 변화. 첫 번째는요, 지방 아파트의 강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인데 서울은 0.26%가 상승했는데 가운데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1.41%가 상승, 광주광역시는 1.08% 상승, 대구광역시는 1.59% 상승, 울산광역시는 2.54% 상승, 부산광역시는 2.12%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는요, 작년 12월 달에는 지방 아파트, 특히 광역시급의 아파트들이 강세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도권을 보면 상승률이 매매가 0.66%, 전월세가 0.67%, 전세가 0.89%, 월세가 0.26%가 상승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12%, 전월세가 0.79%, 전세가 1.03%, 월세가 0.38%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판세로 본다면 돈이 지방으로 많이 흘러왔다. 물론 예전부터 흘러왔죠. 두 번째 판세는요, 대형 평수의 약진이라는 겁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그래요. 대형 평수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도 많이 나가죠. 또 대형 평수에 살고 있다면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죠. 이왕이면 대형 평수에 사니까 좋은 차를 사야 돼. 이왕이면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이런 부분이 품위 유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좀 증가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다면 대형 평수에 산다면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 그 집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대형 평수 아파트가 인기가 없었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192제곱미터 하는 이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지금 요 지방 광역시 아파트인데 2021년 1월 달에는 5억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년 사이에 100%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이 올랐죠. 2020년 1월 당시에 주변에 30평대 아파트가 뭐 1억 8천, 1억 9천 했어요. 그러면 요 아파트랑 갭 차이가 한 6천만 원밖에 안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같은 동네 평수별 아파트 상승액을 놓고 보더라도 20평대는 6천만 원, 30평대는 1억이 올랐어요. 근데 40평대는 1억 5천, 50평대는 이처럼 2억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형 평수일수록 뭐였다? 아파트의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형 평수 아파트가 이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집에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커피숍에 간다든가, 뭐 식당에 간다든가, 아니면 뭐 호프집을 간다든가, 또한 뭐 극장을 간다든가,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 자체 내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힐링하는 공간도 돼야 되고, 집 안에서 영화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TV가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쌀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형 평수가 인기가 없었다면 지금은 집이
방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오히려 인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형 평수를 선호한다. 즉 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소형 평수, 막 가구가 막 분가들을 하니까 가구 수가 막 증가되니까 작은 아파트, 즉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아파트가 인기였다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론 또 기타 등등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많이 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30대 분들이 아파트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20대, 30대들이 영원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대들의 아파트 매수가 증가되었다. 2015년도 자료인데요. 2015년도에 30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율이 28%였고요. 2015년도 40대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율이 32%였다는 얘기죠. 즉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런 나이대가 40대가 30대에 비해서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0년을 놓고 보면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34%, 40대의 아파트 매수가 26%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거의 뭐 서울 아파트 중에 거래되는 양의 3분의 1이 30대 분들의 아파트 매수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증여의 증가인데요. 아파트 증여량인데요. 2013년도에는 25,388건이고 2017년도 가운데 있죠. 47,652건이고 2018년도에는 65,438건, 2019년도에는 64,390건인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91,866건이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증여가 급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뭐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취득세가 강화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뭡니까? 내가 뭐 세금으로 납부할 바야 내가 차라리 증여세를 정정당당하게 납부하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에게 물려주겠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많이 납부할 바야 차라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려주게 됨으로써 1가구 다주택이 1가구 1주택, 주택수가 축소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팔기가 약간 아깝다는 느낌.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못하고 증여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판세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많아 보이겠죠? 특히 올해 6월달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또 중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량은 더 어떻게 된다? 더 증가되겠죠. 이처럼 부동산 판세가 크게 보면 물론 또 여러 가지 판세의 흐름 변화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보면 뭐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네 가지 큰 틀에서 부동산 판세가 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과거의 자료를 살펴볼까요? 대략적인 겁니다. 2000년도 초반 중반 대형 평수 가격 많이 올랐죠. 많이 상승했죠. 소형 평수 아파트보다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0년도 후반 넘어서면 대형 평수 아파트가 인기가 줄어들었고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률이 대형 평수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죠. 즉 2000년도 후반에는 대형 평수가 하락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0년 들어서는 또다시 대형 평수의 상승률이 소형 평수 아파트보다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2000년도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지방보다는 2000년도 초 중반에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서울은 주춤했는데 지방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했죠. 2015년도부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지방 아파트 상승률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또 이처럼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모든 것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어지럽죠?
돈도 돌고 돌고, 인생도 돌고 돌고,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겠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투자 종목에 따라서 상승할 때도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가 있고, 또 어떤 부동산 종목에 따라서 하락할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할 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조건 폭락만 믿었다가는 상승 흐름장에 수익 창출이 어렵겠죠. 또한 무조건 상승만 믿었다가는 하락하는 장세에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타이밍과의 싸움인 것 같고요. 기세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를 때 올라타고 떨어질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